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평가무량들의 간결한 풀이를 담았습니다. 오직 풀이만 다룹니다. 각 유형의 풀이법은 영상 소개의 링크에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2021년 고3의 9월 모의고사 독해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18번 문제는 이메일 형태의 목적을 묻는 거고요. 이렇게 목적을 묻는 건 처음에는 두 번째 문장 정도, 그리고 마무리에는 그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포인트예요. 그냥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하고 용건을 말하고, 그 용건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하고 또 인사하면서 끝내잖아요. 그런 구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hold a charity concert라고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콘서트 열려고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콘서트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신의 공연을 보면 좋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9번입니다. 심경 변화고요. 심경 변화는 처음에 제시된 심경이 반드시 변해서 나오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Suddenly thought of the day he had gotten injured last season and froze. 갑자기 자기가 다쳤던 날이 떠오르면서 froze, 얼어붙은 겁니다. 여기서 froze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는 쉽진 않겠지만 이미 앞에 다쳤던 날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은 감정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풀이 가는 거예요. 자, 실망한 거 아니죠? 걱정하는 게 제일 괜찮죠? 뭐 답은 3번, 거의 좁혀지네요. 그럼 이제 맨 끝 보겠습니다. 처음에 첫 5번의 그 샷이요,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I'm back, I got this 라고 하면서 좋아하네요. 소리를 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운데 부분 읽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운동과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게 바스켓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나 돌아왔어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 신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Anxious, confident. 걱정했다가 나중에 자신감을 가진 거죠. 자, 이제 20번으로 갈게요. 주장이라고 하는 건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중요한데 수능 영어 문제에서 20번의 주장 문제는요, 쉽게 내는 편입니다. 네, 쉽게 내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We parents and teachers have to live with our children 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왜 여기까지만 끊었냐면 talk to them부터는 쭉 나열되고 있죠. 이렇게 나열되는 거, 열거되는 거는 하나로 퉁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뭐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Live appreciatively or at least not violently with most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번이 되는데요. 일상에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자, 지금 맨 끝부분에 보면은 live with our children, talk to the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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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밑줄의 의미고요. 이거는 뭐 쉽지 않은 문제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밑줄로 제시된 문장, 구문을 한번 해석을 쓰는 거예요.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 해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brea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는요, 여기서 break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단어 뜻 모르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깜빡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력의 불을 깜빡이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럼 협력의 불을 깜빡이다고 하니까 이미 이 안에 의미가 있긴 있죠. 협력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거니까 협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단서가 돼요. 중요한 단서. 그래서 여기 글을 쭉 보면요, 근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저는 밑줄 의미는 전부 다 보고 풉니다. 그걸 권해요.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 if they periodically go up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te diverse idea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go up죠.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또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협력을 안 한 상태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협력을 한다는 건 사람들과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하는 상태인 거죠. 예.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맨 끝 문장에 보니까 thus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하면서 crea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the whole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intermittent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 늘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럼 이 인터랙션은 밑줄 친 구문에서 뭘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서 인터랙션은 바로 collaboration이죠. 그래서 breaking the collaboration은요 결국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이 되는 거예요. 협력, 상호작용을 했다 안 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2번이죠. Having people start working together and start working individually. 함께 일하는 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걸 시작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직의 리더가 해야 할 바라고 이 지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요지고요. 이 요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과 끝을 보고 푸는 건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문장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tension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여기를 이제 꼽았어요. 일단 도치된 문장이고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가 보어입니다. 보어. 이게 뒤로 가야 되는 거고 더 텐션부터 accountability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해석을 하면 자율성과 그리고 책무성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맨 끝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Autonomy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라고 하면요. 자율성은 일방 도로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자율성을 가지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율성과 책임 이 두 개를 포인트를 잡으세요. 23번입니다. 주제고요. 이거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자, 일단 칸트의 심리학 나오죠. 일단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결국 전부 다 보고 풀었는데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 indefinable or formless objects.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물을, 개체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기쁨.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기쁨인 거죠. 이게 바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One's own emotional and mental activity.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amely 하면서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가볼게요. Part of the pleasure comes from having one's comfort zone momentarily violated. 그러니까 여기서 더 pleasure는 뭐겠어요? 심리학적인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기쁨은 그 사람의 안전지대가 침해되는 것으로부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익숙하고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것들만으로는 심리학적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담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기쁨이 나오는 출처가 완전하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거나 그리고 또 뭔가 형태가 없는 거여야 되겠죠. 네. 그 키워드를 잡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으로 정했는데 unconstrained가 그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요.
in different eras라고 나오잖아요. 다른 시대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심리학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geometrically perfect shapes라고 나오죠.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도리어 반대인 거죠. 측정할 수 없는 거니까 기하학적으로 뭐 굳이 말하면 불완전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눈에 띄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eometrically perfect shapes에서 오답의 근거가 나오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또 modern aesthetics라고 해서 시대가 나오죠. 현대 시대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imperfection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문은요 심리학적인 기쁨이에요. aesthetic pleasure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natural inclination towards aesthetic precision이 나오는데 자 aesthetic precision 완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 정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precision이 사실은 perfection으로도 볼 수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뭔가 딱 고정해서 볼 수 있는 정확함, 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4번이고요. 제목인데 뭐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근거긴 한데 결국은 전부 다 봤고요. 이렇게 제가 근거를 표시를 했죠. 가운데 보시니까 frequently this 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라고 하는데요.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건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시민의 참여를 제거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끝에 가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The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of all citizens to be active participants. 이게 바로 citizen involvement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therefore diminishing이니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3번 되겠죠.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한 게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하려고 하는 거를 줄여든다는 거죠. 이 지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25번부터 28번은 사실 매우 쉬운 문제들이죠.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를 표시를 했는데요. 3번이 틀린 이유는 보면은 50% 이하로 성장을 했다고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버지니아는 120%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답은 3번 되고요. 26번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고요. 27번 보면은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drawing skills are considered in judging 이라고 해서 그림 실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은요. 맨 끝에 feel free to contact us 하고 전화번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 되겠어요. 네, 이제 어법 문제 풀게요. 어법 문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푸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영어 어법 문제는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문제 지시처럼 어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 안전하게 문장이에요. 거기를 보시고, 그리고 해석보다는 구문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계속 나왔던 어법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들을 정리를 했고 읽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을 또 표시를 했죠. 그걸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이고요. 문맥상 낱말은 지문을 전부 다 봐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선지 1번 앞까지의 문장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문맥을 파악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 기준에서 경제 분야의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영역에서의 요구가 또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사례인데 이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영역에서의 요구는 다른 곳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요구를 만든다 라는 거니까 선지 1번은 demand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 2번을 알려면 movement cannot be stored에서 movement가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정보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니까 그 비행기나 화물 옮겨야 되는 화물에서요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팔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건 이동이라고 하는 건 보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면 남겨둔 상태에서 나중에 저장을 해가지고 팔거나 그럴 텐데 이렇게 운송 체계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stored는 맞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stored 앞에 cannot이라고 하는 부정 어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에 대해서 부정어가 달려있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면요. 이 3번은 이 문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비행기에서 자리가 팔리지 않았다고 그냥 남겨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를 처리할 때 추가 요금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추가 요금은 언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용량은 언제 부여하는 거냐면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문장에서 쓰여진 unsold seat하고 unused cargo capacity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ater 맞고요. 이제 4번으로 가니까요. in this case는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쓰여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그 운송에서 쓰이는 자리와 자리 같은 경우는 보관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라고 하는 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저는 lost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5번 어휘가 있는 문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transport companies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그러니까 운송 회사들이 추가 용량을 갖는 거를 더 선호를 하죠.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리를 비워두는 걸 선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갑자기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부랴부랴 이렇게 좌석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잔여석을 남겨두는 거죠. 근데 그런 잔여석을 찾을 경우는 추가 용량을 갖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행기를 타야 될 일이 생기거나 비행기로 나르는 물건을 실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요구는 예측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unforeseen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경제 체제에서 요구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요구라고 하는 게 운송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기 때문에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이제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잘 그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서 묘사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건조하는 건 뭐냐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리고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맨 끝으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일단 그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찾았으면 그 물건을 연구를 해서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출을 할 때 그게 꼭 정확할까요? 분명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일단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앞에서는 쉽지가 않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내용이 나왔고, 맨 뒤에서는 유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결국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가운데를 또 마저 봤고요. 이 가운데 보니까 중간 정도에 이런 말이 나오죠. Reconstructing intangible aspects of culture is more difficult라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영역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를 가장 많이 담는 단어는 바로 불완전한 이거죠. 그래서 incomplete가 답이고요. 일단 outdated는 오래된, 낡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factual은요, 만약에 사실적인이라고 했다면 알아보기가 쉬웠겠죠. 분명했겠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organized, detailed도 결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니까 이것들은 모두 알아보기 편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1번 같은 경우는요, outdated를 빼놓고 2번, 4번, 5번의 선지 단어들이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런 다른 성격도 답을 유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32번이고요. 32번 빈칸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지문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지문의 처음에 보면은 시험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first feedback입니다. 잘못된 피드백. 그럼 이 잘못된 피드백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제가 맨 끝에 갈 때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에 주목을 했어요. conclude라고 하는 건 실험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을 쭉 보니까 Distrac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can effectively relieve the discomfort. TV 시청을 통해서 주의가 분산이 되는 게 사실상 불안함을 줄여준대요. 근데 그 불안함은요, associated with painful failures or mismatches between the self and self-guide.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안내하는 것 사이에서의 그런 불일치 또는 고통스러운 실패와 관련된 불편함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아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TV를 보는 거죠. TV를 재밌는 걸 보면은 그냥 웃다가 보면 그런 아픔이 잊혀진다는 거죠. 이게 시험을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와서 좀 저는 풀면서 조금 좋은 쪽으로 웃긴 했는데 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럼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서 자, 맨 앞에 first feedback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first feedback이 뭐로 나온 겁니까?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TV 시청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더는 게 바로 first feedback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이 바로 뒤에도 나오는데요. in contrast로 나오죠. 대조적으로 successful participant, 성공적인 참여자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had little wish, blah blah blah.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것이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피드백을, right 피드백을 얻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 잘못된 피드백이 어떤 거예요? Escape painful self-awareness through distraction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도피입니다. 답은 2번이 돼요.
33번 이거는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문의 중간을 쭉 봤는데요. 이렇게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뭐 빈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주제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뒤부터 먼저 보는 거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뒤부터 먼저 봤습니다. 뒤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봤을 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Cumulative work of many individuals.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쌓아놓은 일이 produces a corpus of knowledge.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Within which certain discoveries become possible와 more likely. 그러니까 지식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요. 지식을 모아둔 거라고 하는 건 어떤 발견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발견이요. 뒷문장 보세요. Such discoveries are ripe and could not have occurred earlier. 그러한 발견이 무르익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올 수 없었던, 예전에 나올 수 없었던 건 왜 그래요? 그거는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자, and로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에 유추의 단서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 다음에 맨 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Interdependence between actions and cultural integ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 행동과 문화 사이에 상호 의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면 문화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문화는 어떤 행동, 활동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끝문장과 끝부분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받쳐줘야 활동이 나올 수 있다? 발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뭐예요? Outgrowth of previous ideas입니다. previous ideas는 뭐예요? 이전에 쌓아놓은 거죠.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들이 쌓여 있어야 새로운 생각, 발견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바로 outgrowth가 되는 거죠. 네, 목이 메이네요. 34번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처음과 끝을 봤어요. 뭐 가운데도 다 있긴 했어요. 글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근거는 처음과 끝에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보니까 동물이 선천적으로 어떤 사물을 피해요.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친숙하지 않은 물건을 피한다고 합니다. 낯선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끝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sooner or later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그러니까 불편한 게 유쾌하지 않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또 반복을 하고 있죠. So, 그래서요.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a closer inspection may be worthwhile.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위협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세히 살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건데 a closer inspection은 위에 나와있죠. Continue each activity입니다.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친숙하지 않은 걸 봤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럼 꺼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해봐요. 그런데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이인데요. 해롭지 않은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동물이 계속하게 하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롭지 않은 자극은 뭐예요? 계속 맨 아래 나와 있죠.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이렇게 나왔고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자극을 계속하면요 결국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더 깊게 더 많이 이게 바로 학습인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 35번부터 39번까지는요 관계없는 문장, 순서, 그리고 문장 넣기죠. 이렇게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문제들은 제가 계속 제시하는 단서가 접대 관내입니다.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시작하는 문장
하나 두 개는 늘 기준이 돼요. 여기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5번 볼게요. 35번 일단 기준은요. 뭐가 나와요? 이민 나오고 이 이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액터스라고 나왔는데 이 액터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죠. 생산자, 소비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얘기니까 utility maximization. 그리고 어떤 물건을 최대로 잘 활용하는 거죠. 자, 기준. 뭐예요? 이민, 경제,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의 그런 최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요, 3번이 관계없는 문장이 되는데 3번은 뭐예요? Show off their social status by purchasing luxurious items 라고 해서 그냥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민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키워드, 이민, 경제, 그리고 최대 활용, 자원의 최대 활용 이런 정도로 파악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36번입니다. 쉽지 않았고요. 일단 시작이 되는 문장 보면 여기에 친환경 제품이 나오죠. 이게 재료비가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주류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친환경 대 주류 물품. 그 주류 물품은 좀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좀 무리긴 하지만 좀 덜 친환경적인 거죠. 예, 그냥 비환경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 비환경 물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로 가는 이유가 자, 여기 further more로 시작하고 있는데 further more는 앞에 1이 나왔으면 같은 맥락의 내용을 하나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urthermore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The restrictive ingredient list and design criteria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친환경 물건을 만들려면 제한돼 있죠. 아무거나 막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준이 엄격하죠. 그러니까 친환경 물건이 재료비만 높은 게 아니라 뭐 그 재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제한돼 있고 기준도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C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search product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green product를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make green products inferior to mainstream products라고 해서 앞에서 비교를 했던 비친환경 이거 좀 이상하네. 아무튼 비친환경 물건하고 또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C가 맨 앞에 나오는 거고요. 자, 인턴 결과적으로라고 하면서 the higher cost and lower performance라고 해서 이 구문이 앞에서 제시됐던 하나의 사항에서 또 두 번째 사항을 덧붙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C는 맨 앞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B가 나오는데 C에서 어떻게 돼요? 그 주류 회사들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도 만약 그린 프로덕트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만만하지가 않죠. It may cannibalize the company's higher profit mainstream offerings라고 하니까 친환경 물품이 성공을 하면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품이 망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과 이어지면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 단락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Company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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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what seems like an obvious investment decision. 그러니까 주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회사들이 명백하게 투자의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전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요,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메인스트림 어프레인지에 집중을 하고 이익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이익이 나지 않는 브레인 프로덕트는 그냥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니치 컴팩티터로 표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C, B, A의 순서가 되는데 여기 A에서 보면요, They'd rather put money and time into blah blah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they가 또 앞에 나와 있는 Company serving mainstream consumers를 꽉 잡아주고 있죠. 그 답은 C, B, A가 되고 접대반에 활용하는 거 또 잘 활용해 보세요. 네. 자, 이제 37번이에요. 이거 어려웠고요. 이거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돼요. 일단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소셜 로봇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만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정리했죠. 소셜 로봇, 퍼스널 로봇, 소셜 퍼스널 로봇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셋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셋과 대조가 되는 게 스마트 어시스턴트인데요. 이거는 뭐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이렇게 봐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바로 소셜 로봇이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자, 맨 처음에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봐야죠.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최근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소셜 로봇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B가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앞에 퍼스널 소셜 로봇이 나왔죠. 그리고 이 소셜 로봇이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B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널, 아이고 헷갈리네, 소셜 로봇,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가 어떤 역할을 해요? 소셜 프레젠스를, 사회적인 그런 자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로봇이 나와서 뭔가 음식을 갖다 주고 심부름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설거지도 하고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로봇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하고 비교되는 건 뭐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있구나 라는 존재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런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B가 맨 앞에 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소셜 로봇, 퍼스널 로봇의 어시스턴트가 갖고 있는 그런 소셜 프레젠스와 비주얼 피처스의 특징을 또 덧붙여서 보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They might be motorized and can track the user around the room 라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소셜 프레젠스와 비주얼 피처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덧붙여서 보여주는 걸로도 볼 수 있죠.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셜 로봇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그 다음에 오는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Their social presence offers an opportunity that is unique to social robots. 그러니까 오직 소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사회적인 존재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보세요. For instance가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단순히 음악을 틀어주는 것에 끝이지가 않고 소셜 퍼스널 어시스턴트 로봇이요,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희 집에도 스마트 도구가 있습니다. 뭐 특정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스마트폰에 대고 음악 틀어줘, 프라이드 뮤직 플레이스 하면 음악을 그냥 틀어줍니다. 자, 그런데요, 음악을 틀어줘 하면 음악을 그렇게 틀어주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하면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C가 A에 대해서 A의 끝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쉽지 않았고요. 저는 이 37번 문제는 이번 구모에서 좀 보류해도 되는 문제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3개예요. 자, 이제 38번입니다. 38번 주어진 문장 보면은 not until A that B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A 되어서야 B 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어떤 물건의 구조적인 요소와 특징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최근이라는 겁니다. 최근이라는 건 그 앞에 최근까지 이르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lements of materials and properties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면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해하게 됐다고 되니까 그 전에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 문장의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해를 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고 발전을 시켰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4번 앞까지의 내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물건을 쓰긴 썼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 원리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4번 뒤에 보세요. 4번 뒤에 보면 this knowledge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식. 근데 여기서요, this knowledge가 만약에 at this point를 시작하는 이 문장을 받아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at this point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 건 지식의 내용은 아니죠. 예, 뭔가를 깨달았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만 했지 어떤 것을 깨달았다처럼 지식으로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this knowledge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리고 4번 뒤에 문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라고 나오는데 지난 100년에 걸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난 100년에 걸쳐서라는 그런 시간은 최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empower them to fashion to a large degree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 특징을 더 잘 알고 확장을 시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시된 문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this knowledge, the past 100 years, 그리고 물질의 특징들을 잘 제대로 이해를 했고 확장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9번 문장 넣기고요. 이거 되게 저는 쉽게 풀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보면 Personal stories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큰 내러티브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스케일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5번 뒤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을 feeding on global and widely shared repositories 블라블라블라로 이렇게 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영역까지 넘었다는 거니까 결국은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가 되는 거죠.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접대 관내 명심하십시오. 네, 이제 40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요약문은요, 이 제시된 요약문이 일단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컴퓨터가 문맥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A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얼더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B에는 좀
older절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럴지라도 그것은 interferes with our making blank judgmen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뭐뭐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 간섭을 한다, 방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요, related to the broader context, 더 넓은 맥락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반대되는 거 맞네요. The contextualized 그리고 broader context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저는요,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유추를 했는데요. 컴퓨터가 맥락이 없고 파편화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일단 A는 뛰어나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competent, dominant, impressive를 후보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B는요, 이제 컴퓨터가 잘하는데 여기서 컴퓨터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our making blank judgment니까 그리고 또 더 큰 맥락과 관계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 내용을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comprehensive로 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1번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선지 단어만으로 풀기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이제 보시다시피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들로 제시를 했죠. 이게 출제하신 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A는 2개씩 나오고 뭐 B도 2개씩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하나 있는 거 걸러내고 그런 식으로 또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으셨죠. 잘 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문으로 일단 어느 정도 유추를 해봤고요. 요약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봤는데요. 그 문제풀이의 결정적인 단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가운데까지 다 봤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여기 나오죠. In dealing with a single decision separated from each context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decontextualized way죠. 맥락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렇게 나왔고요.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대요? The computer supplies tools unimaginable even a decade ago.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도구를 제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competent나 dominant 이렇게 가는 거 맞죠. 뭐 impressive도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리고 나서 but it also diminishes perspective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관점도 그렇게 줄여줍니다. perspective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것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있는 거,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더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There is a diminution of focus on its significance, or even on the definition of what is significant.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에 정의를 내리는 것에조차도 초점을 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인간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41번, 42번 1집은 이 문항이고요. 제가 더워서 이거 했는데 그냥 다시 읽을게요. 네. 자, 41번, 42번 이런 1지문 2문항은요, 보면은 제목과 어휘의 문맥상 쓰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다 보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푸는 것보다는요, 각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부분을 먼저 보세요. 각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풀이하는 걸 권해요.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돼요? 제목은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대략 이 정도일 거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맥상 어휘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는 전부 다 봐야 되니까 앞에서 읽었던 거에 이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두 문제를 여러 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41번 문제 풀려고 처음과 끝만 부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C 실험하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C의 효과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가운데를 봤죠. 그래서 쭉 봤더니 자 여기 보면 The following discussion describes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 and ways to avoid them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험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타민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타민 C를 살펴보려는 실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실험을 잡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면은 실험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을 잘하려고 하는 거는 함정, pitfall을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댐이 가리키는 게 pitfall이기 때문에 피하는 단어 나오는 거 A 맞고요. 그 다음 이제 피하기 위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must ensure that 확실하게 하죠.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of being assigned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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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나 대상들이 모두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고자 하는 요소 하나만 빼고요.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B equal 맞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자 하는 거 외에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C가 있는 문장을 보면요. 여기서 rule out the possibility 나오잖아요. 근데 그 possibility는 뭐냐면 observe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or duration of cause might have occurred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observe differences가 뭐냐면 살펴보려고 하는 거 이외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런 차이점들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막아야 되겠죠. 이건 지금 정확한 실험, 신뢰할 만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rule out 맞고요. 그러면 if for example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실험하고자 하는 집단보다 2배나 더 감기를 많이 걸린다고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가 있는 observe differences죠. 즉, 살펴보려고 하는 것 이외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The findings prove nothing.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nothing 맞습니다. nothing 맞고요. 자, 다음으로 또 가시면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 5번이 답이죠. 자연스럽게 5번이 답인데 또 확인해 볼게요.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 the diets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결국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리를 보시면은 결국 여기 이 문장이 must b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실험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different가 되면 안 되죠. 답은 same이 돼야 됩니다. same.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 글은 측정하고자 하는 거 이외에는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역시 41번, 2번 맞죠?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지문 3문항이고요. 일단 1지문 3문항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되고요. 여기 덧붙이면 시간을 절약을 하시는데 전부 다 보고 문제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별로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서요. 그냥 전체를 최대한 한 번만 보면 푸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전부 다 안 봐도 풀 수 있기도 해요. 자, 그럼 그거 연습을 해보죠. 일단 43번은 단락의 순서를 묻고 있는 거고요. 단락의 순서를 알려면 처음에 제시된 첫 번째 단락 전부 다 보시고 각 단락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있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첫 단락의 내용을 보면은 셀리가 수업 마치고 온 거죠. 와서 부엌으로 들어와서 셀리가 뭐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네요. 일단 여기에서 A는 셀리죠, 셀리.
그 내용 보면 이제 알 수 있고요. 일단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셀리란 이름 전부 다 쓸 필요 없고요. S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캡틴은 K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In class that day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바로 D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D는 in the class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더 클래스를 받아주는 겁니다.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D 단락의 맨 끝에 보니까 셀리가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이 B에 나오죠. 자, 그러면 DB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C 되죠. DB 씁니다. 이렇게 다 볼 필요 없어요. 순서는 일단 DBC 잡혔고요. 자, 그럼 이제 지칭 대상 보는데요. 아까 A 읽으면서 A는 S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B를 보죠. B는요. 여기 이것도 아까 봤던 건데 일단 B가 있는 문장에 When Sally suddenly stopped her라고 나오죠. 이걸 통해서 she가 K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단수가 돼요. 그럼 B가 K입니다. 자, B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C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S와 K 둘 중 하나니까 C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C를 보면은요. 여기 지금 캐티가 물어봤죠. 캐티가 How can I do tha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예요? K죠, K.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1번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계속 오래 모평은 특히 육모와 구모 같은 경우는 그 관례를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죠. 이렇게 관례를 깨는 게. 그런 시도가 눈에 들어오고요. 답은 44번의 답은 1번이고 그리고 45번은 내용을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이건 지문에 제시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읽었던 것 중에서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4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부 다 결국은 다 봤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답안의 근거를 다 표시를 했는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5번은 4번이 답이죠. 왜 4번이 답이냐면 여기 C 단락에 제가 여기 표시했죠. 중간 부분에 Smiling she added is not that hard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시 받아주는 건 앞에 있는 내용 Making colored pasta to go with your sauce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 결국 어렵지 않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지문 3문항 마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고3, 고2, 모의고사 독해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와, 이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기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